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에서는 비슷하게 신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신법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애매해요. 뭔가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왠지 배워둬야 될 것 같고, 배우면은 당장 돈이 될 것 같고, 기법을 알면은 주식 고수가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그냥 바로바로 들죠. 근데 신법 이러면은 왠지 뭔가 어디 도인들이 그냥 선문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신법이라는 게 왠지 배워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신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좀 모순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약간 비교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기법, 신법만 딱 놓고 보더라도. 그런데 또 저희 영상을 또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인드적인 측면이고, 그렇다면 또 그게 곧 신법이라는 거니까,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영상 보면서 이 신법이라는 거를 어떻게 채워가지 고민도 되고, 한편으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들어가면은 결국엔 또 들어가서 신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난해한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신법이라는 거는 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발전이 되는 거다, 만약에 배운다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다,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주식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제대로 정리시켜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얘기예요. 이게 혼자 오해하고서 신법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내용이 전혀 아니니까 오늘 얘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 잘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 나 마인드 컨트롤 하겠어. 이렇게 되게 단순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신법을 강화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선순환의 구조를 짜라, 이 말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초보자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다가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고 좀 배웠다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죠. 그러다 또 실수하고, 또 유튜브 보면서 반성도 해보고, 또 다른 거를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이 정도의 자체적인 어떤 반복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포기도 빠르고 도전도 빠르고 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 길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구조인지 아닌지 자체 판단 불가 상황,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요. 주식 경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그 다음 결과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물이 다음 결과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선순환을 해나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행착오 했다가 좀 잘 됐다 안 됐다 그러면서 뚝뚝뚝뚝 끊기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 신법이라는 단어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 발전이 좀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실제로 많은 초보자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지금 현 시점에서 될 것 같은 거, 하지만 원투가 그냥 듬뿍 담긴 그냥 그런 구조로 짜여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때요? 스스로는 신뢰가 좀 어렵죠.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짜본 거니까 분명히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이게 뭔가 불안하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조그만 풍파에 자신의 심리 상태가 그냥 무너집니다. 조그만 바람에도 툭툭 흩날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법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가 어떤 풍파에서도 잘 버텨낼 수 있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구조를 잘 만들어둔 상태에서 마인드라는 체력이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법은 점점 향상되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얼마든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마인드다, 너 그 마음을 잘 갈고 닦아라, 그게 신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선천적인 영역이고 가르침이라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고, 그 구조가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마인드를 좀 갈고 닦고 쌓아 올리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오늘 이제 얘기는 단순하게 마음 수양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 그로 인해서 신법을 어떻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구조를 잘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계좌 상황을 좋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계좌 상황을 좋게 유지한다는 거는 계좌가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좋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인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좌 안에 자금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좌 안에 돈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이 체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은 내 계좌에 돈은 별로 없는데 계좌가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기술적으로 말하면 계좌 잠식 당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계좌에 내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 막 물린 것들 천지야. 그러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수가 없죠. 신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수익도 잘 내고 있었고, 계좌도 현금도 넉넉하고, 막 공략하고 있는 주식도 상황이 너무 좋고, 이런 게 계속 유지만 되면은 이 신법이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떻게 의미가 없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마음 상태가 되게 여유 있고, 또 그 여유 있는 마음이 또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결국엔 주식 잘하라는 얘기잖아. 주식 잘하기 위해서 주식 잘하라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첫 단추부터 좀 깨자. 그거는 이제 자금을 사용하는 템포를 조절하는 데서부터 좀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신법을 강화해야지 나 마인드 굳게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려운 상황, 어려운 흐름에서도 그거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계좌 상황을 항시 갖춰 놓을 수 있어야 버틸 수도 있다. 이 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좌 다음엔 당연히 종목이죠. 종목의 균형을 항상 잘 잡아둬야 돼요. 근데 균형을 잘 잡아둔다는 말이 막연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손실 나는 종목도 역전도 해보고, 아니면 손실 최소화도 해보고, 아니면은 매매하면서 수익도 많이 내보고, 자신이 하는 매매에서 자신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 이겨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는 내가 능동적으로 수익 자체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매매를 자신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매매의 대부분을 이길 수 있거나 역전할 수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스스로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당연히 더 강한 풍파가, 변수가 들어닥쳐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차분함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뭘 늘려야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겨보는 경험을 늘려야 되는 게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의지적으로 그래 나 마음 굳게 먹었어 이런다고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는 거를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 방법적인 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고, 돈을 덜 벌면 좀 덜 좋은 거고, 돈을 잃으면 나쁜 거야. 이 사고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주식을 하다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골드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이거 막 매매를 하다가 여기 이렇게 하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뭐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하죠. 여기서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 손절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지금 손해지만 이 손절을 통해서 얻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걸로 공략을 해서 메울 거야. 그래서 돈 벌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서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분은 결과적으로 돈은 벌었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균형을 잘 잡아서 다음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고, 그걸 유지시켜서 나중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역전을 완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은,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하락하는 상황이든 올라가는 상황이든 오늘의 주제인 신법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단단하게 잡고 갈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주식으로 더 롱런을 하는 베이스를 만드는 거다.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이 관점적인 측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큰 돈을 번다의 관점에서도 하나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금 버디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흐름이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보여질지 몰라도 이걸 할 줄 알게 되면은 신법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그게 단단해지게 되면은 내가 나의 매매에 더 큰 자금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더 넣을 수가 있고 그게 더 큰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종목 찍어먹기를 할 경우에는 였다가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가 굉장히 명확하다. 왜냐?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찔끔찔끔 넣을 수밖에 없고 찔끔 넣지 않고 마음 굳게 먹고 한번 조금 승부 보듯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근데 그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손절하게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스스로 불안해서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자금보다 큰 돈을 투입하면서 조그만 풍파에 자신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수익까지 마무리할 거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일단 오르는데 베팅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니 애초에 선순환의 구조가 없고 그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든 잃든 장기적으로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말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 앞에 두 가지 모두 중요하고 세 번째도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건데 매매에 대해서 불리한 환경을 좀 개선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장을 바라보는 모니터링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체크하고 흐름을 느끼고 읽어가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직장인이니까 나는 뭐 하니까 등등의 좀 뭐랄까 핑계 아닌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맞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 진짜 전문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불리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핸디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불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불리한 환경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선 저희가 클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환경이 불리하다. 참 이해가 가는 말이지만 시장에서는 정말 통용되지 않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냥 종가에만 겨우겨우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방법적인 측면도 다 다르고 오늘의 주제인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불리한 환경 자체를 개선할 수 있을 만큼 개선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클럽이라는 걸 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어디에 계시든 이 어니스트님 이하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이 클럽을 관리하는 운영진들에 의해서 본인은 할 수 없는 그런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매매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때 사업하는 거 내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사업하는 거 생각도 못 하는데 이쪽에 도움을 받아서 그 불리한 환경을 극복을 해나간다. 뭐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본인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확장이 돼가고 좀 넓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굳이 저희 클럽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본인의 지금 불리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찾아보는 노력을 하시는 게 이 선순환의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번하고 연결되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좀 코칭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교정받으면서 가면은 훨씬 더 좋다. 신법적으로도 이 길이 맞는 길이다라는 좀 확신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훨씬 빠르고 유리하고 시행착오도 줄어든다. 이거를 단편적인 예로 들면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 더 잘 나옵니다. 법률 집안에서 법률가들 더 잘 나옵니다. 체육인 집안에서 운동선수들 더 잘 나오고요. 음악인 집안에서 음악가들 더 잘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전 세대의 사람들, 부모님이 될 수 있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해보고 이 안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 노하우를 그대로 밑에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면서
그 노하우적인 부분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길을 알고 간다는 거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홀로 딱 동떨어져 있을 때는 거의 비슷한 류의 실수들을, 시행착오들을 다 굳이 한 번씩 겪어봐요. 그 시행착오만 줄여도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투자자로 성장하는데 훨씬 더 빠르다.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그게 시행착오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다행이기라도 한데 그게 시행착오인지도 모르고 다음에 같은 실수 계속 반복하는 것도 되게 문제죠. 혼자 하면은. 네,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초보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땐 그냥 제일 확실한 방법은 옆에 잘하는 사람 끼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발전을 한 사람이고, 심지어 어니스트 님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독불장군식의 그런 사고는 초보자들에게는 더더욱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계좌 상황을 상시 좋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종목의 균형을 잘 잡아둬야 된다. 세 번째는 매매에 불리한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코칭 받으면서 교정해 나가면서 해주면은 좋다. 이것들이 충족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신법을 강화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인드 체력과 신법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마음 굳게 먹으면 신법이 향상되고 아니면은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신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장에서 종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올바르게 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진짜로 이겨보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향상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을요, 실전 매매에서 같이 수많은 초보자분들하고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해온다는 거를 막연하게 들으시는데 저는 저대로 하고 어니님은 어니님대로 한 다음에 그냥 비교하면서 배우는 건가요? 이런 게 아니라 어니스트님이 하는 그런 요 상황에서의 선택들이 있잖아요. 매수를 한다면 얼마큼 사고 얼마의 가격에 사고, 매도를 한다면 어떻게 사고, 어떤 상황을 보고서 어떤 매도 매수 기다림의 선택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가이드를 받으면서 따라 해볼 수 있게 하면서, 그러면서 매매를 함께 하고 더불어서 이제 발전할 수 있게 교정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클럽만 4년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오는 과정에서 계좌가 망가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계속 이어오면서 참여하신 분들 성장해 나가고 수익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 경험만 하셔도 오늘 말씀드리는 선순환이 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본인의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럽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유튜브 말고도 꼭 이 클럽까지 덧붙여서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서 주식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식 실력이 발전이 되면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코스피 지수가 깨졌다, 지금 대외내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무의미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식으로 자산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클럽이 궁금하시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지금 이 검색창에다가 주식비더 공유카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있습니다. 검색 결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서 카페에 가입 한번 해주시고 전체 글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메뉴에 공지가 돼 있어요. 투자클럽 가입 안내, 이거 눌러 보시고 여기에 이런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클럽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이 수익이 얼마큼 났는지 그런 거 인증한 것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후기도 조금 소개시켜 드렸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아래에서 주주회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 눌러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되게 많은 선배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기에 막내로 딱 들어오시면은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주식 가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명절 때 만나가지고 나 얼마 잃었어 이런 한풀이하는 그런 주식 가족이 아니라 선순환의 구조 만들어 놓고서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주식 가족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또 든든하시겠죠. 거기 맨 위에 정점에는 어니스트 님이 직접 해주시고 계십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직접 터치하면서 알려드리고 잡아가고
매매까지 해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